52불이라고 했는데 10년 후에도 52불에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배당도 없는 산업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종목 탐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할 텐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여기서 미국을 대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반도체 붐은 언제일까 하는 주제로 종목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9월 말에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실수로 마이크를 꺼놓고 열심히 찍어서 봤더니 음향이 없더라고요. 밀어놨다가 지금에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이크론 재무표를 살펴볼 텐데요. 현재 주가는 52.75, 어제 클로스죠. 시총은 573, 보유성 현금 자금이 93.2억 달러, 상당히 많죠. 매출은 8월 말로 끝난 이 회계연도에 308억 달러를 팔았고요. 총 마진은 45%인데 사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이 4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이미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매출 또한 내년에는 최소한 15%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만 따지자면 11%가 성장을 했고요. 퍼는 주가 기준으로 6.81하고 PEG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4.78이라 아무래도 내년에는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PEG가 좋게 나올 수는 없고요. PBR로 따지자면 1.15로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하셨듯이 이 배당은 하이텍 회사인 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밖에 안 되고요. 배당이 작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조금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24.3억 달러를 들여서 3,50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주주들이 큰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부채는 1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매출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이 마이크론의 주력 상품인데요. 이 낸드 메모리, 우리가 SSD라고 하죠. 낸드 메모리를 만들고 또한 DDR4, DDR5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볼 텐데요. 2018년도부터 2023년 예상치까지 약 6년을 볼 텐데 매출은 공교롭게 올해와 똑같은 308억으로 시작을 해서 234, 214, 277로 빠지다가 또 올라다가 또 내년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고요. 순이익 또 8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80억, 56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퍼도 이 매출 순이익에 따라서 이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퍼도 5에서 14, 18, 6, 12로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부채는 꾸준히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를 오가며 있는데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9월 1일 날 시작한 회계연도 23년도에는 240억에서 290억 달러 사이가 예상되고 있는데 중간치로 예상하는 게 266억 달러입니다. 자,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는데 긍정적인 요소로는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24.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이 삼성, SK 하이닉스 뒤에 3위이고 낸드 플래시는 12.6%로 6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3위, 6위, 1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격차가 삼성 빼고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삼성이 월등한 1등이고요. 2등과 3등은 1% 내외로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는요, 이 전체적인 하이텍 마켓이 지금 현재 DDR4를 이 주 메모리로 쓰고 있는데 서서히 DDR5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메모리는 이 CPU와 아주 상관관계가 밀접한데요. 이 CPU들이 속속 나오면서 조금씩 그 사용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 낸드 플래시도 176겹, 사실 이 말이 176겹인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176겹의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232겹 낸드 플래시를 최초로 선보였다고 하는데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PC 시장이 약해져 있고요. 역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식이 많이 약한데요. 그 속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 모바일 시장과 이 차량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시장, 또 서버 시장이 아직까지 괜찮고, 또 마이크론으로서는 이 분야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AMD Gen 4 7000 시리즈를 얼마 전에 내놨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텔도 이번 달 20일인가 쯤에 13세대 프로세서가 나옵니다. 랩터 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서들이 DDR5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아시다시피 CPU와 이 메모리는 부부같이 움직이는 페어인데요. 이 CPU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DDR5가 이제 메인으로 되지 않나 하고요. 이 DDR5가 그럼 왜 좋느냐? 역시 가격이죠. DDR4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DDR5도 결국은 내려오겠지만 초반에는 이 DDR5에서 마진이 좋기 때문에 DDR5로 가면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생각할 수 있듯이 한두 개 컴퓨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PC에 DDR5로 옮겨간다면 그 수요는 어마어마할 거겠죠. 그래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 AMD 7000 시리즈는 DDR5 뿐이 못 씁니다. 그리고 인텔의 랩터 레이크는 DDR4와 DDR5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데 사실 AMD가 여기에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AMD Gen 4를 살려면은 DDR5를 쓰기 위해서 이 머더보드를 갈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 두 프로세서로 인해서 마켓이 DDR5로 메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요소도 봐야 되겠죠. 자, 부정적인 요소는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지금 사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건데요. 메모리는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게는 2년, 최대 5년 동안 쓸 수 있는데요. 이 생산 라인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속도로 빠지기 때문에 순수익 등락이 굉장히 빈번하고요. 두 번째 요소로는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인벤토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인벤토리를 좀 조정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좀 많이 팔아야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마이크론도 생산을 좀 줄이겠다고 한 거고 그 덕에 다른 반도체 회사의 주가도 조금 반영된 모습이 있었고요.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는 유닛 가격이 상당히 급격하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 이런 감산 소식에 또 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이클이 굴곡이 많은 산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엄청 돈을 벌다 또 좀 빠지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도 역시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 메모리 회사들이 힘들었냐 하면은 이 메모리 회사들은 서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버 시장이 약 4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버 시장이 좀 주춤거렸는데요. 그 이유가 서버에 들어가는 다른 부속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서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그 직접적인 이유인데, 이 서버 시장 점유율이 89.3%를 장악하고 있는 인텔이 다음 세대 서버 CPU 파이어 레피스가 출시를 또 미뤘습니다.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 2, 3월에 예정을 한다는데, 그것이 예정대로 나온다면은 역시 이 D램 시장, 이 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한 탄력을 받겠지만, 인텔이 요즘 너무 헤매고 있어요. 이 사파이어 레피스가 예정대로 나올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뒤로 물러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과 이 같은 피어에 있는 회사들을 볼 텐데요. 사실 마이크론과 같은 회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로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정업에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로 트레이드 되고 있나 보는 거니까요. 이 마이크론은 6.81, ADI는 41.96으로 여기가 좀 좋게 받고 있네요. 매출이 3분의 1이지만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쁘죠. 그래서 40일까지 받을 수 있나 이런 회사가 있고, NXPI 16.81 매출과 순이익은 확실히 다른데 순이익이 꽤 높네요. 우리가 다 아는 퀄컴은 PER이 10이고 지금 보니까 이 퀄컴도 사실 1.67이면 서서히 쳐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인데 196억에 86억으로 상당히 좋죠. 이 회사도 좀 땡기기도 하고, STM도 10.96으로 141, 28인데 일단 마이크론이 이 동정업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내줬다가 또다시 상승해서 전고점을 뚫는 이런 최고치를 만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50주 라인과 200주 라인을 볼 때 이격은 상당히 넓었다가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데, 역시 바램으로는 다 줄이고 바운스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사인이죠. 그런데 내년에 경제 침체가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려면은 우리가 단기간 내에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주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또다시 200주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끝은 못 잡으니까 중간쯤에서 잡자 이런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여기서 잡고 올라갈 때는 여기서 잡고 이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봐서는 많이 빠지고 약간 200주에서 맴돌고 있는 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오히려 200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마켓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 사이클 자체도 어느덧 돌아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목이 좋습니다. RSI 주봉으로 37.86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지점에 있고요. 자, 그럼 개인적으로 이 12%의 견해가 어떠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고점에 대비해서 거의 50%를 하락했습니다. 어느 회사든 50%가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 사야 되는 시점이죠. 다만 그 회사가 갑자기 적자로 빠졌다거나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경쟁자가 생겼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50% 하락도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마이크론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재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부채 자본 비율이 0.16, 당좌 비율이 2.35로 사실 현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어려움의 대부분이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있어요. 비즈니스 사이클이 상당히 변화무쌍해요. 왜냐하면은 메모리라는 그 자체가 산업의 규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1등이 만든 제품이나 3등이 만든 제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격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좀 많이 만들었다 싶으면 마이너스 75나 될 만큼 폭 빠지고, 또 어느 회사가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감산에 들어갔다거나 하면은 또 200%가 올라가는 그런 단순 커머디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 몇 달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고,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크루시알이라는 제품 이름으로 12.6%로 6위, 나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1위 빼고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메모리에서도 22%로 3위, D램보다는 훨씬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삼성이 이 메모리 산업에서는 50% 이상 군림을 하고 있는 1등이고요. 2등과 3등이 25% 정도 나눠먹고 있는데, 사실 메모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소모하는 이 소비재라서 1등보다는 점유율 또는 성장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이 D램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유일하고요. 미국을 대표하는데 요즘은 사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소비 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팔으려면은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정책이 요즘은 많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죠. G4 동맹,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 미국 회사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미국에 있는 D램 회사가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일이고요. 3위라고 하지만 이 지위가 굉장히 탄탄하지 않냐 하는 거고, 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 자본 집약 산업이라서 경쟁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제서야 메모리 만들겠다고 뛰어들겠습니다. 이 삼성과 하이닉스, 이 마이크론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기 힘듭니다. 예전에 일본에 이 반도체 회사도 많았는데 사실 걔네도 하나로 모으다가 결국은 그 회사도 마이크론이 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물 건너갔고요. 이 세 개의 회사가 메모리를 안 만든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 하이텍 산업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새로운 경쟁자도 걱정 없고, 또 미국에 있고 현재 3위고 파이낸셜도 괜찮고, 얼마 전에 인텔도 보셨지만 미국 회사에 특히 반도체 회사는 지금 미국으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안정적인 면을 따지자면 역시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혹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마이크론은 배당도 없는 편이고 사업 모델이 단기간에 심하게 변하는 산업,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만든다 싶으면 많이 빠지고 조금 덜 만든다 싶으면 또 올라가는 이런 산업의 특성상 장기 투자로서는 영 매력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다 사놓고 3년 4년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2불이라고 했는데 10년 후에도 52불에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배당도 없는 산업의 특성상 장기 투자는 매력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반도체 사이클을 잘 보시고 최소한 주봉으로 보면은 트레이드 하시는 것이 더 알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 주가는 경제산업과 이 산업의 다운사이클 상황이 맞물려서 고점 대비 50%가 내려갔지만, 이렇게 내려갈 때 조금 담고 모아 가신다면 또 이런 데서 또 털어내시면 이런 전략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참고로 여러 NL들의 이 목표 주가가 70달러 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몇 달러면 사서 모아서 70몇 달러 되면 다 털어버리고 또 다운사이클 기다렸다가 또 사고, 그런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젠4는 DDR5뿐이 못 쓰고 이 랩터 레이크는 겸용이라서 DDR5가 본격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좀 트레이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바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엑시 포인트를 정하고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자세로 다가간다면 이 마이크론이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론을 같이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이 마이크론이 정말 거래하는 이 트레이딩하는 회사로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고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때 삼성보다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궁금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놓으셔서 다음번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이 영상을 도움되실 만한 분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다음번 종목 탐구가 기다려지는데요.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